당신이 QLD, TQQQ로 인생을 바꾸려는 그 순간 계좌는 먼저 당신을 바꿉니다.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습관을 3배로 증폭시켜서 조급함도 공포도 3배로 키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로 성공하는 사람은 종목을 잘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해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천적 금수저가 아니라 후천적 금수저입니다. 지금부터 9가지만 지키십시오. 이 9가지는 멋있는 다짐이 아니라 QLD, TQQQ를 도구로 쓰게 해주는 생존장치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돌리는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어느 날부터는 열심히 사는 게 의지가 아니라 구조가 됩니다. 첫째, 목표는 금액으로 정하되 작게 시작하십시오. 처음 목표를 크게 잡으면 대부분은 중간에 무너집니다. 레버리지의 진짜 무서움은 손실이 아니라 손실이 나면 내 인생이 함께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목표를 작게 잡으면 실패해도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이클 목표는 100만원, 300만원, 1000만원처럼 내 생활의 치명타가 아닌 단위로 잡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완주입니다. 둘째, 가용자원을 시간과 돈으로 냉정하게 숫자로 쓰십시오. 나는 시간이 없다는 말은 숫자가 없어서 나오는 변명입니다. 출근 전, 퇴근 후, 주말, 각 구간의 변동성을 인정하고 월 평균으로 계산하십시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있는 목돈을 가용자원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돈을 한 번에 태우면 다음 시도 자체가 끝납니다. 가용자원은 없어져도 다시 채워지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건 한 방이 아니라 재장전입니다. 셋째, 시도할 돈은 원금이 아니라 현금 흐름에서 나오게 만드십시오. 금수저의 핵심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후천적으로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현금 흐름입니다. 월급이든 부업이든 이자든 배당이든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이 날아가도 다음 달에 다시 생기는 구조입니다. QLD, TQQQ는 이 구조 위에서만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구조 없이 들어가면 레버리지는 도구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넷째, 나와 비슷한 조건에서 해낸 사례를 반드시 찾으십시오. 사례가 없으면 목표가 너무 크거나 경로가 너무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례는 유명한 천재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간, 비슷한 월급, 비슷한 가족 환경, 비슷한 투자 성향에서 실제로 굴러간 루틴입니다. QLD, TQQQ는 특히 2단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머리는 상승장만 기억하고 계좌는 하락장을 먼저 맞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조건의 사례를 찾는 순간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로가 보입니다. 다섯째,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못하는 건 훈련 과제로 분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나는 분석을 못해서, 나는 경제를 몰라서, 나는 영어가 약해서 이런 말로 멈춥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투자에서 필요한 능력의 핵심은 분석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능력, 흔들려도 리셋하는 능력, 과열될 때 멈추는 능력입니다. 못하는 건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훈련 과제입니다. 오늘은 훈련만 합니다. 오늘은 실행만 합니다. 이렇게 분리하십시오. 그래야 감정이 개입할 틈이 줄어듭니다. 여섯째, 경쟁자보다 잘하는 점을 하나만 뾰족하게 만드십시오. 여기서 경쟁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시장일 수도 있고 나의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점을 크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뾰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뾰족함은 이런 겁니다. 나는 QLD, TQQQ를 매수할 때 반드시 기준을 문서로 확인하고 감정이 뜨거울 때는 하루를 미룬다. 나는 수익이 나도 전부 올인하지 않고 일정 비율은 현금 흐름 쪽으로 옮겨서 다음 시도를 만든다. 나는 시장이 급락해도 원칙을 바꾸지 않고 계획한 횟수만큼만 실행한다. 이런 뾰족함은 화려하지 않지만 결국 계좌를 갈라놓습니다. 일곱째, 비용을 파악하십시오. 돈의 비용과 멘탈의 비용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십시오. QLD, TQQQ의 진짜 비용은 매수 금액이 아닙니다. 변동성을 견디는 비용입니다. 하루에 몇 %가 흔들려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 수면이 깨지지 않는지, 가족과의 대화가 무너지는지 이런 비용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돈이 조금 부족하면 목표를 줄이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멘탈 비용이 초과되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비용은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시도 횟수와 기간을 미리 정하고 그 안에서는 감정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이게 레버리지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번 사이클은 몇 번 시도할지, 몇 주나 몇 달을 갈지 미리 정하십시오.
그리고 시작하면 링 위에서 생각을 바꾸지 마십시오. 중간에 무서워져서 멈추는 순간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배신한 경험을 쌓습니다. 그 경험이 다음 사이클을 죽입니다. 반대로 정한 횟수와 기간을 채우고 결과가 나쁘면 그건 패배일 뿐이고 당신의 자존감이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다음 시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아홉째, 성과를 검토하고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비교한 뒤 반드시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십시오. 여기서 성과는 돈만이 아닙니다. 규칙을 지킨 횟수, 감정에 휘둘린 횟수, 기록이 남아있는지, 수면과 컨디션이 유지됐는지, 가족과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았는지, 이것들이 성과입니다. 돈을 벌었는데 내 삶이 망가졌다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돈을 못 벌었는데도 규칙을 지켰고 내 삶이 버텼다면 그건 다음 성공의 기반입니다. 이 검토가 끝나면 목표를 조정하고 자원을 다시 계산하고 경쟁 사례를 다시 확인하고 뾰족함을 더 세우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게 후천적 금수저의 사이클입니다. 이제 QLD, TQQQ로 돌아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에서 이렇게 무너집니다. 조금 샀을 때는 오르고 많이 샀을 때는 멈추고 내 전부를 걸었을 때는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당신을 감시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작은 돈에는 여유롭고 큰 돈에는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지면 기준이 흐려지고 기준이 흐려지면 타이밍을 망치고 타이밍을 망치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미워하면 다음 시도가 끊깁니다. 레버리지는 이 악순환을 3배로 가속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건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시도 횟수를 끊기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QLD, TQQQ를 하면 반드시 변동성이 옵니다. 그 변동성이 나쁜 게 아니라 변동성이 왔을 때 내 인생이 같이 흔들리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9가지는 그 구조를 분리해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 목표는 월 추가 수입 30만원 또는 투자 원칙, 준수율 80% 또는 분할 매수 3번 실행처럼 하나로 잡습니다. 가용시간은 아침 30분, 점심 10분, 자기 전 10분처럼 고정 블록으로 잡습니다. 가용도는 월급에서 먼저 비상자금을 채우고 남는 금액 중 일부만 시도 자금으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시도 자금의 일부는 QLD, TQQQ에 들어가고 일부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쪽으로 흘려보냅니다. 현금 흐름이 커지면 다음 사이클의 시도 자금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레버리지는 당신을 망가뜨리는 무기가 아니라 속도를 내는 엔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QLD, TQQQ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매수 타이밍을 신처럼 맞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틀려도 인생이 끝나지 않게 설계한 사람입니다. 계속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은 타이밍을 맞추려는 게임으로 들어간 겁니다. 타이밍 게임은 레버리지에서 가장 비싼 게임입니다. 대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비중, 기간, 횟수입니다. 지금이 고점일 수 있다는 공포를 인정하고 그 공포가 있어도 돌아가는 분할 규칙을 만들면 됩니다. 손절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사실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손절이든 보유든 기준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여야 합니다. 내 가용자원이 깨지는가? 내 멘탈 비용이 한도를 넘는가? 내 가족과 일이 무너지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가격만 보고 결정을 내리면 결국 감정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수익이 나면 언제 파십니까? 이 질문도 기준의 문제입니다. 전부를 다 먹으려는 순간 결국 전부를 토할 확률이 커집니다. 일정 비율을 현금 흐름 쪽으로 옮겨서 다음 시도를 만드는 사람은 수익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가져갑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대박 한 번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지속성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아직 시도 비용을 줄이지 못한 겁니다. 시도 비용이 크면 시작이 무섭고 무서우면 멈추고 멈추면 자기 혐오가 쌓입니다. 시도 비용을 줄이면 시작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 실력이 쌓입니다. 레버리지는 실력의 격차를 3배로 벌립니다. 실력이 쌓이는 방향으로만 쓰십시오. 결국 이 모든 얘기는 하나로 모입니다. 열심히 살고 싶어지는 순간이 왔다면 그 마음을 의지로 태우지 마십시오. 구조로 굳히십시오. 실패해도 계속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의 환경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QLD, TQQQ를 얹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금수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금수저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